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걸 얼마나 이행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국회와의 협력입니다. 그런데 국회엔 168석의 거대 야당이 있습니다. 통합과 협치가 아니면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강희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총리도 그리고 일부 장관도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시급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 내각 문제부터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1호 안건으로 서명한 것도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인데요. 이 인준안 처리에 부정적인 민주당을 향해서 빨리 본회의를 열고 인준안을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 분위기를 쭉 보면 민주당이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대 총리 후보자가 지명부터 임명되기까지의 과정 얼마나 걸리는지를 좀 따져봤는데요. 이 한승수 총리는 32일이었고요. 정홍원 총리가 18일이었고요. 이낙연 총리는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이미 37일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19명의 내각 후보자 중에서 7명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사실상 몇 명이 장관 후보자들을 낙마시키는 조건으로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당분간 총리 없이 이 부총리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갈등 상황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부총리 체제면 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갈 경우에는 결국은 장관의 임명을 다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오늘부터 이 장관 임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여야 합의로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기재부, 과기부, 국방부 등 7곳의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15개 부처의 차관 내정자 20명을 정식 임명을 했습니다.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당분간 총리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이 야당 동의 없이도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안 처리도 해야 되고 결국 국회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그러면 야당과의 협치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이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제가 민주당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총리 인준도 문제지만 앞으로 대부분 이 현안이 다수당의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네. 당장 윤 대통령은 오늘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할 텐데요. 이 추경안도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비롯한 검찰 개혁 방안, 또 여가부 폐지 등 이 정부 조직 개편안 등 대부분의 국정 과제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진행되기가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내각 문제 역시 이 야당과 물밑 협상에 나설 거란 이 전망도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이어서 이 갈등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취임사에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가 좀 더 강하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강희영 기자였습니다.